택시기사 살해범이 전 여친도 죽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영장심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나보시죠.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추가 범행은 없나요? 택시기사를 살해한 동기는 금품 맞나요? 살해하신 목적으로 계획하신 건가요? 그냥 궁금해요. 아르바이트에서 몇 번 봤어요. 걔 선착시키고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의 가장 중요한 범행 목적은 돈으로 보여요. 금전으로 보이고 기본적인 자질은 보면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인 일반인들 같지 않다라는 걸 추정하게 만듭니다. 2명을 살해했다라고 자백을 하고 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이 또 발견됐습니다. 그럼 2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집에 있던 여행용 가방에서 오래돼 보이는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 주장은 이미 살해한 전 여자친구 흔적이다. 여행 가방에 시신을 넣으려 했지만 크기가 작아 캠핑용 루프백에 담았다 라고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숨겨진 피해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과거 행적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택시기사 살해범이 전 여친이라고 주장하며 또 하나의 살해 행위를 했다라고 자백을 했는데 그 시신이 지금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살해 혐의 전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살해 혐의 구속.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전 연인을 살해했다. 루프백에 시신 담아 하천변에 유기했다. 그리고 굉장히 끔찍한 게 살해한 집에서 그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살해된 분의 집에서 계속 거주했다. 그리고 그 집에 택시기사의 시신까지 숨겨놨다. 오늘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물 변호사님, 연쇄살인에 더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연쇄 살인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하. 아직까지 그 혈흔이 누구의 혈흔인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연쇄 살인으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만 애초에 추정입니다만 전 여자친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전 여자친구 집에 거주하면서도 전 여자친구와 장시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전 여자친구의 신상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만한 상황이었고 생각보다 빨리 경찰에 추궁해 피의자가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자백을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추가로 그 집에서 누군가의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피의자는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묻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혈흔이 누구의 것인지를 밝혀내야 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마 경찰은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미 피의자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휴대전화 등 각종 신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혈흔이 발견된 이상 이 혈흔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내야 하는데 비교 대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DNA법 등도 입법되어 있지만 DNA법 등을 통해서 피해자의 신상을 밝혀내는 것도 관련된, 즉 현장에서 남아있는 유류품이나 관련 혈흔, 지문 등이 그 비교 대상으로 존재해야 그 누구의 대상물인지를 밝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발견해내는 것이 급선무이고 만약 발견해내거나 발견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 여자친구의 유전자 정보를 어딘가에서 입수해서 혈흔과 비교했을 때 불일치 결과가 나온다면 이때는 경찰의 집중적인 추궁으로 또 다른 범죄 사실 자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혹여나 피의자가 이전에 여러 차례 유사 범행을 저질러 왔음을 전제로 한다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여러 미제 사건에 발견된 유류품에 남아있는 각종 유전자 정보와 이 장소에서 발견된 혈흔에서 검출되는 유전자 정보를 비교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하고 그 이전의 미제 사건의 유전자 정보와 피의자 본인의 유전자 정보도 비교하는 작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작업이 아마 보도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한두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연쇄살인의 전모가 드러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어허.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 없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여자친구라는 것이지 진짜 여자친구였는지 연인 관계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집주인도 살해를 한 건데 살해 후 피해자들의 카드를 이 사람이 쓰고 다녔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집주인은 살해 후 여성의 신용카드 2천만 원가량 썼다. 택시기사 살해 후 기사 신분증, 신용카드를 챙겨 주점에서 고가의 양주를 마시고 물건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고 5천만 원을 사용했다. 이거는 어떤 심리입니까? 박선배 변호사님.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 자체도 피해자 일방의 주장입니다. 택시기사 살인 사건도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전 여자친구 살인 사건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합니다만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죠. 피해자는 모두 사망했고 피의자 일방의 주장만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애초에 금품 등을 노리고 살인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이때는 단순 살인이 아니라 강도 살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굳이 그와 같은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계획적인 살인 범행을 저지른 뒤에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든 사망하지 않든 그 피해자가 남겨놓은 각종 물품을 사용할 의사를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특히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한 동정심이나 공감 능력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 일방의 주장이 우발적 살인 범행이지만 계획적 살인 범행을 입증해내는 것도 주요한 관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계획적 살인 범행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형량도 대폭 상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은 또 다른 살인죄의 실체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급선무이기도 하지만 이미 밝혀진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그 살인의 배경과 동기,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살인의 동기 등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주요한 수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